안녕하세요. 당뇨병의 신호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조기 증상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만성질환 중 하나로 한국에서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며 그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의 초기 증상은 종종 경미하거나 비특이적이어서 쉽게 간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병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서는 당뇨병의 초기 신호와 증상을 탐구하고 이를 조기에 인식하여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는 환자들은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지만 당뇨병으로 명확히 진단받지 않은 상태로 이 단계에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질병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의 생활 습관 개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혈당 검사 및 종합적인 건강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은 당뇨 예방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알리고 이를 통해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초기 증상을 간과하거나 일반적인 피로감이나 갈증 등을 다른 요인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당뇨병의 초기 증상과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조기 발견의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개념과 발병 원인.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질환은 혈액 내의 포도당이 높아져 소변으로 포도당이 넘쳐 흐르게 되는 상태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당뇨병은 크게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기타 당뇨병 및 임신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은 췌장에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주로 자가면역 기전에 의해 발생합니다. 반면 2형 당뇨병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대부분 한국인을 포함한 성인 당뇨병 환자의 상당수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당뇨병의 발생 원인. 당뇨병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으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적 요인, 즉 비만, 불규칙한 식습관 및 운동 부족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의 증가가 당뇨병 발병률을 높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3명 중 1명이 당뇨에 걸릴 위험이 있으며 10명 중 1명은 이미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상태입니다. 당뇨병 발생의 기전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체내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거나 인슐린 분비가 부족할 때 혈당이 상승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원인들 외에도 스트레스나 호르몬 변화도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당뇨병 통계. 최근 한국의 당뇨병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에서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성인 중 약 13.8%가 당뇨병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10명 중 3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와 함께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당뇨병 환자 중에는 남성은 40대, 여성은 50대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 특히 비만과 고혈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 중 약 절반이 비만이며 복부 비만을 동반한 환자는 더욱 높습니다. 이런 통계들은 당뇨병이 단순한 혈당 문제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뇨병의 초기 증상. 당뇨병은 인슐린의 기능 저하로 인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대사질환으로 초기 단계에서는 대개 눈에 띄지 않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초기 증상은 단요, 다음, 다식입니다. 이들 증상은 고혈당 상태로 인해 발생하며 신체의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첫 번째 증상인 단요는 신장에서 과도한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나타납니다. 소변의 양이 증가하는 것은 신체가 높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이 과도하게 배출되어 탈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차후 더 많은 물을 마시게 되는 갈증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증상인 다식은 포도당이 충분히 세포에 흡수되지 못해 신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음식을 원하게 됩니다. 세 번째 증상인 다음은 체내 수분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잦은 소변으로 인해 체내 수분이 저하되면서 갈증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초기 증상으로는 피로감, 시야 흐림, 손발 저림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피로감은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 에너지가 부족해지며 시야 흐림은 높은 혈당으로 인해 수정체에 수분이 많이 축적되어 발생합니다. 또한 지방과 단백질의 분해가 증가하면서 손발 저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초기 증상들을 인지하고 조기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의 중요성.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는 당뇨병 관리 및 진단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공복혈당은 8시간 이상 금식한 후 측정한 혈당 수치로 정상 범위는 70에서 99mg/dl입니다. 그러나 100mg/dl 이상일 경우 당뇨 전 단계, 126mg/dl 이상일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뇨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당화혈색소는 최근 2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 5.7% 이하가 정상, 5.7%에서 6.4%가 당뇨 전 단계,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체크하는 것은 조기 발견 및 적절한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당화혈색소의 수치는 식사나 운동과 관계없이 체내 평균 혈당 상태를 나타내므로 특히 당뇨병 환자나 고위험군일수록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증상을 자주 놓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의 초기 증상을 자주 놓치는 이유는 경미하거나 비특이적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증상들은 종종 다른 질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를 당뇨병과 연결짓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피로감이나 갈증 증상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혹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또한 다식과 단요 증상은 초기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인식되며 이로 인해 결국 병원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뇨병의 초기 증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와 예방이 더욱 용이해지므로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 전 단계란 무엇인가? 당뇨 전 단계는 당뇨병의 초기 단계로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복혈당이 100mg/dl 이상, 126mg/dl 미만이거나 당화혈색소 수치가 5.7% 이상 6.4% 미만일 때 당뇨 전 단계로 진단됩니다. 이 상태는 신체가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보이거나 인슐린 분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당뇨 전 단계 환자는 매년 약 5에서 10%가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당 관리의 중요성. 혈당 관리는 당뇨 전 단계 상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당 수치가 더 높아져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 환자는 혈당 조절을 통해 질병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으며 생활 습관과 식단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치료의 목표는 정상 혈당 범위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는 심혈관 질환 및 장기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한 생활 습관. 당뇨 전 단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활 습관을 채택해야 합니다. 첫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시 식이섬유,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우선적으로 섭취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을 조절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주 150분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신체의 대사 기능을 최적화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당뇨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건강한 식습관은 당뇨병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적절한 식단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당뇨병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우선 식단에서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을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고구마, 통곡물, 과일, 채소는 혈당 지수를 낮추어 당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혈당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식사량을 조절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하고 간식을 포함하되 채소 및 과일 같은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이외에도 건강한 지방 섭취가 필요하며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식품의 라벨을 확인하며 설탕이나 고칼로리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피하는 것은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음료 선택에서도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를 줄이고 물이나 차와 같은 건강한 음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운동의 중요성. 운동은 당뇨병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인슐린의 작용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운동은 또한 체중 관리에 기여하여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유산소 운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도 주 2회 이상 실시하여 근육량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면 신진대사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 걷기, 계단 오르기 등 간단한 운동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인 운동 계획을 세울 때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력을 고려하여 무엇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하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이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필요성. 당뇨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에게는 3년에 한 번씩 혈당 검사를 권장합니다.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더 자주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비만, 고지혈증과 같은 위험 요소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함으로써 당뇨병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리적 요인에 따라 검진 주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당뇨병 관련 검진과 함께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등 다른 만성 질환의 가능성도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뇨병은 초기 단계에서 눈에 띄지 않는 증상으로 인해 진단이 지연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 병은 조기 발견과 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질병의 진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급격히 증가하는 당뇨병 환자 수를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당뇨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초기 증상에 주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간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력이나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예방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뇨병은 결코 단순한 질환이 아니면 전반적인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지식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